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폭락하자마자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담은 주식 딱 한 개입니다. 증시가 갑자기 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유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유보다는 사실 어떤 이슈가 터졌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럴만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와 대응들, 그리고 이 시장에 비해서 좀 강하게 움직인 기업들에 좀 집중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집중하시고 시장의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가, 시장의 돈이 어디로 스물스물 들어가고 있는가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댓글로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는 거, 적어주시는 거 다 읽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게 다 힘이 돼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좀 이슈가 되고 있는 2026년도로 업데이트한 로봇 자율주행, 저희가 시장 전망이나 관련주 자료집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거래대금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거래대금은 좀 하락 거래대금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항상 1, 2등에 있었지만 이게 항상 상승 거래대금이었잖아요, 최근에는. 근데 오늘은 마이너스 하락 거래대금이 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오늘 매도의 주체는 외국인이었습니다. 매수의 주체는 개인이었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왜 오늘 시장이 빠졌느냐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케빈 워시의 연준 의장 임명에 대한 부분의 불확실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금이라든가 이 담보금에 대해서 마진콜이 떴다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제가 거래대금 얘기하기 전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글로벌 증시 상승률이에요. 2025년도에 1년 동안 증시가 오른 거고 6월 2026년도까지 해가지고 1월까지 치면은 훨씬 더 상승이 나왔겠죠. 맨 위에 있는 게 뭐냐면은 코스피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가장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75% 올랐고요. 그 두 번째 지금 캐나다 28.3%, 그다음에 니케이 일본 27.9%, 항생 홍콩입니다. 27.8%, 그다음에 독일 23%, 영국 21%, 그다음에 나스닥 미국입니다. 20%, 그다음에 상하이 종합지수 18.4%, S&P 500 미국 16.7%, 그다음에 인도 10%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전 세계로 2025년 상승률을 따지고 보면은 한국이 최소 3배 이상 상승률이 잘 나왔다. 많게는 7배까지도 잘 나온 거거든요. 인도 대비해서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한국은 많이 올랐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 객관적으로 보든 주관적으로 보든 그러니까 뭘로 보든 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한 흐름을 보면은 상해종합 중국이고요. 2.4%, 일본입니다. 1.2%, 나스닥입니다. 이거는 전일 기준인데 실제 이 선물 지수까지 내린 거 합치면은 한 2.5% 마이너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항생은 홍콩입니다. 2.23%.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2.5% 정도 내렸어요. 전체 증시가. 일본이 좀 강한 편이었고. 근데 한국이 마이너스 5% 빠졌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만 유독 왜 크기가 하락세가 크냐? 평균 3배 이상 올랐는데 사실 2배 정도 더 빠진 거는 0.25 빠질 거 마이너스 2.5% 빠질 거 마이너스 5% 빠진 거면은 잘 버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유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졌어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더 빠진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이드카 걸렸다 하면서 되게 자극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자극적인 단어들은 다 빼세요.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급등, 급락, 상한가, 하한가 이런 자극적인 단어를 다 빼고 얘기를 하자면 그냥 납득할 만한 하락이에요. 충분히 전 세계가 마이너스 2.5% 빠졌고 한국이 5% 빠졌는데 우리나라가 작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3배 이상 올랐으니까 빠질 만한 하락이었다. 그래서 남들 빠지는 거에 그냥 비슷하게 빠졌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유를 갖다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럴 만한 이유구나.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목도 하락세가 좀 큰 겁니다. 왜?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6%, 7%, 5% 하락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버리지, 당연히 코스닥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레버리지도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이 코스피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레버리지도 11%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유일하게 좀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 아셔야 될 거는 2차 전지가 다 버틴 건 아니에요. 에코프로만 버텼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레버리지 말고 그냥 인덱스 마이너스 5.88%, 코스피가 5% 빠졌는데 코스닥도 5% 빠진 거면 그나마 코스닥이 좀 덜 빠졌다라고 봐야죠. 현대차도 마이너스 4%, 사실 많이 빠진 거지만 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그만큼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피가 5%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보다는 덜 빠졌다 보는 게 맞고요. 코덱스 200,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인덱스 마이너스 5.9%. 인버스가 오늘 올랐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말 내내 하락하기만 하다가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인버스가 상승을 했죠.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 상승이 나오는 이 상품입니다. 그래서 아마 곧버스라고 할 거예요. 이게 인버스 EX라고 해서. 그래서 11%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래도 현재가 동전이에요. 많이 빠져서. 그리고 이제 타이거 반도체 탑10,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 ETF고요. 하락세가 강해서 거래대금이 상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세가 많았던, 대부분 거래대금이 높았던 거는 상승했다기보다는 대부분 하락을 해서 거래대금이 많이 나온 기업들이 다 상위에 있다. 덕양에너지는 이제 신규 상장이라서 강하게 올라온 거고 기업 자체에 대한 상승은 아니다. 그다음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삼성 SDI, 2차전지, 타이거 200, 역시 이것도 이제 지수, 인덱스, 한미반도체 해서 오늘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다 크게 하락을 했고요.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인이 뭘 사고 개인은 뭘 샀고 기관은 뭘 샀고 뭘 팔았을까,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제가 최근 들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뭘 안 사고 요즘에 뭐 팔기만 해요. 외국인이 지금 맨날 뭐 안 사고 팔기만 해요 라고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뭐 사지를 않는다, 사봤자 몇백억, 팔면은 몇천억, 요즘 시장이 그래요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던질라고 그랬는지 사실 최근 외국인 흐름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순매수가 외국인 기관 보면은 몇백억에서 정말 많이 들어야 천억이거든요. 유의미할까요? 네, 전혀 의미 없는 돈이에요. 이거는 관심을 끄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물량은 사실 그냥 이거는 분할 매수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작은 돈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나 기관은 지금 안 사고 있어요. 오늘도 줍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닥에 뭔가를 사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개인이 오늘 많이 담았습니다. 개인이 뭘 담았냐면 SK하이닉스를 1.9조, 삼성전자를 1.4조, 그래서 얘 두 개만 현재 3.3조를 담았어요. 오늘 총 거래대금이 5조가 넘게 나왔습니다. 개인들 순매수가 역대 최대치고요. 정말 이렇게 돈이 많은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 돈에 3.3조가 어디로 들어갔다? 개인의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아마 지금까지 포모를 느끼던 분들, 왜 나만 SK하이닉스가 없어? 왜 나만 삼성전자가 없어? 하시는 분들이 아마 오늘 좀 매수를 많이들 들어오신 게 아닌가, 아니면 기존에 조금 높게 사셨던 분들도 아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가 하고 돈을 좀 많이 태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반대로 외국인 순매도, 개인 기관 순매도 보면은 SK하이닉스가 얼마 팔았어요? 외국인이 1.5조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지금 산 거의 대부분을 누가? 외국인이 대부분 갖다 던진 거예요. 근데 최근에 1조를 판 적이 없거든요. 산 적은 있어도. 근데 1조를 넘게 팔았다? 이거 상당히 유의미한 이 수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거의 1조 가까이, SK스퀘어도 1,400억 했는데 보면 SK하이닉스 지금 4,600억이랑 기관이 판 거, 그다음 외국인이 판 거를 합치면 오늘 개인이 산 물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이 던진 거를 개인이 다 받아 먹었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 기관 외인이 갖다 던진 거, 이것도 다 개인이 받아 먹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관의 또 레버리지는
또 개인이 이렇게 물량 받아 먹었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 기관이 수익 실현하거나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을 개인들이 다 얻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개인들이 이걸 다 쓸어갔구나. 그래서 얼마 5조가 들어와서 다 쓸어 담은 겁니다. 근데 개인이 매도한 거 보면은 인버스 드디어 반등하네 이러면서 매도했어요. 특징이 그래요. 요새 물려있던 거 양봉 나오면 바로 팔더라고요. 인버스 양봉 나왔죠. 바로 팔았습니다. 뭐 네이버는 사실 뭐 큰 유의미한 건 아닌 것 같고 인버스가 오랜만에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흐름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외인 기관 물량을 개인이 다 받아갔다. 뭐 이게 오늘 하나의 수급일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내리는 동안에 개인은 매수, 외인 기관은 매도를 해왔고요. 외인 기관은 오늘 산 거는 없다. 오늘 거의 유의미하게 사진 않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크게 흔들었던 이유는 단지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케빈 워시가 어쩌고 걔 출생이 지금 유대인인데 과거에 최연소 연준이사를 했었고 매판데 어쩌고 나오잖아요. 사실 그 관련해서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한국만 이렇게 줄 수는 없어요. 케빈 워시가 한국인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국내 증시가 많이 올라서 많이 흔들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동성이 커진 거예요. 예탁금이 100조입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2025년도 8월, 7월 지금부터 한 6개월 전 정도로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거래대금이 얼마, 그때 예탁금이 얼마였냐면은 그때 70조였어요. 지금 100조 넘어요. 그러면 얼마 오른 거냐면 예탁금이 50% 오른 거예요. 그럼 그때 증시 마이너스 2% 움직일 거 지금 사실 3, 4% 움직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탁금이 그만큼 올라왔는데. 그리고 실제 주식에 대해서 되게 면역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조금만 흔들어도 매도 나오고 조금만 흔들어도 매수 나오고 할 텐데 그럴만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가 어디 쪽에 좀 지금은 관심을 좀 둬야 될까 한다면 저는 이쪽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좀 상승세가 당분간 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데 최근에 3차 상법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월 임시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라고 공식화를 했습니다. 할 거야. 지금까지 질질질 끌리다가 이번에 한다라는 거죠. 이번 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에 들어가는 가운데 늦어도 2월 안에 2월 말까지는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 상법 개정이 들어가면 자사주라든가 아니면은 배당 관련된 당연히 이슈가 커지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지주사들이나 또는 고배당 기업들 충분히 자사주가 많은 기업들 수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운용사들이 3차 상법 개정에 초점을 맞춰서 새로운 배당이나 주주환원 ETF를 내놓는 중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배당이나 주주환원을 잘해주는 기업이 어딜까? 간단해요. 은행이나 증권주들이 배당이 높고 그 다음에 주주환원을 잘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고배당주 안에 들어가 보면은 다 지주사들 아니면은 다 고배당 뭐 증권주들, 은행주들 밖에 없어요. 그래서 3차 상법 개정을 계기로 은행주, 증권주, 지주, 대표적 배당주들로 일부 이동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이 좀 전 천천히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분기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번 2월 말까지 이제 매수를 하면은 이 분기 배당이 들어가거든요. 분기 배당이라는 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서 분기마다 배당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지주 4분기 주당 배당금이 1366원이며 이미 지급된 배당금까지 합하면 연간 주당 배당금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4,105원이더라. 그래서 실제 뭐 1년 배당금 총 해가지고 이제 분기별로 배당이 나가거든요. 그걸 이제 받으려면은 이 배당 기준일 이전까지 매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 기준이 지나면은 매도를 하든 뭐 계속 들고 가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 이제 매수세가 몰리는 경향이 배당 기준일 이전에 있다라는 거죠. 조세특례 제한법상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총 현금 배당을 10% 이상 증액하고 배당 성향을 25% 이상을 달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배당 성향이라는 거는 남은 수익금에서 이제 배당금이 얼마 나가느냐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몇 퍼센트냐? 그게 이제 배당 성향이고요. 전년 대비 현금 배당 감소가 없고 배당 성향 40%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라고 발표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충족한 기업이 몇 개가 있고요. 그러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들어갑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사실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대하는 만큼은 안 돼요. 하지만 그래도 분리과세 하는 게 낫다. 배당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왜냐면 배당소득이 2천만 원까지 15.4%예요. 이건 이자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5.4% 2천만 원 넘어가면은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이 추가된 부분은 종합소득세로 들어가요. 근데 종합소득세는 정말 한도 끝도 없거든요. 이 수익금이 커버리면.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거의 뭐 절반까지도 떼가기 때문에 이게 수익이 커버리면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차라리 분리과세가 낫긴 나아요. 그래서 하나금융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은 세후 배당 수익률이 개선되는 효과입니다. 왜? 15.4%까지는 똑같겠지만 그 이후 수익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상 수익에 대해서는 훨씬 더 이 세금을 덜 내고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번 시장이 조금 흔들리거나 빠질 때 좀 덜 움직였던 기업이 있다면은 그게 저는 은행주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주 중에서도 뭐 하나를 고르기보다는 당연히 ETF를 추종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091 170이라는 코덱스 은행이라는 이제 은행 ETF예요. 그래서 은행 ETF는 이제 매달 배당을 줍니다. 0.3%, 33% 이런 식으로 배당을 매달 주고 있고요. 그래서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에서 은행 기업들이 다 골고루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은행의 그냥 평균 밸런스를 추종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 빠진 것 중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상법 개정이랑 그 다음에 이 분기 배당으로 인해서 저는 충분히 상승세가 다른 기업에 비해 강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 091, 170 이 코덱스 은행이고요. 보시면 오늘 마이너스가 0.56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상승을 보면은 4%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구간에서 관심을 좀 둘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아마 2월 말까지도 추세를 좀 볼 수 있을 만한 저는 구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웬만해서는 현재 구간에서 추세가 안 깨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굳이 깨진다면은 저는 이제 12,500원을 깨지 않으면 그대로 끝까지 들고 가는 게 정답이다. 2월 말 전까지는 지켜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드리면 은행은 현재 구간에서 12,500원 잡고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현재 구간은 오히려 다른 좀 기업들보다도 반등이나 좀 안전하게 움직이기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됐고요. 또 은행뿐만이 아니라 시장에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기업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화장품, 미용기기 이쪽이 시장보다 셌어요. 왜냐면 이번에 수출이 발표가 났거든요. 근데 전달 대비해서 수출이 엄청 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작년 대비 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별로 확장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미국향 수출이 47%, 중량 기준에서도 81% 늘어났고요. 아랍에미리트 36%, 영국 100%, 네덜란드 200%, 독일 80%, 멕시코 260%, 브라질 60% 해서 국내 이제 화장품 기업들 이것들이 해외로 정말 많이 팔려나가고 사실 가성비가 정말 좋거든요. 가격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다들 필요하게 보고 있다. 작년에도 대박이었지만 올해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말 효과가 좋은 것들은 성장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해 12월 방한 중국인 객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증가한 39만 명에 방일 중국인 객수는 45% 줄어든 33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중국인들이 지금 일본 안 가고 한국 가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에서 일본 가지 말라고 막고 있죠. 그래서 반사 이익을 받고 있는 거고 실제 이번 명절입니다. 중국 명절에 이득을 보는 국가가 어디다? 일본은 안 가니까 한국에 가는 대한민국이 이득을 보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내수에서도 화장품에 대한 수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그래서 2월, 3월 중국 인바운드 증가를 업종 촉매로 제시를 했고요. 외국인 쇼핑 동선이 면세점, 명동 중심에서 올리브영, 다이소, 약국 등으로 다변화했고요. 다이소는 왜요? 다이소에서 화장품 다 팔죠. 그 다음에 그 얼굴에 바르는 여러 가지 스킨 로션 다 팝니다. 그래서 요즘 다이소 가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대한 상승세가 좀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안전했다, 튼튼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솔 의료기기 소부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미용기기 중심으로 되어 있는 ETF인데 얘는 조금 더 화장품보다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기준에 맞기 때문에 좀 더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준을 깨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타이거 화장품이고 이거는 화장품의 밸런스입니다. 미용기기만 정해놓은 게 아니라 모든 화장품의 밸런스를 추종하고 있는 ETF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솔은 시총이 좀 작지만 이제 미용기기를 추종하고 있는 거고,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솔 미용기기,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11,500원을 깨지 않으면 들고 갈 만하지 않느냐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걸 깨면은 사실 기존에 벌던 것도 잃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11,500원만 지켜라라고 했는데 오늘 또 11,500원을 깨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여전히 의료기기는 일단 11,500원을 깨지 않으면 유지를 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왜냐면 어차피 이 밑에 안전마진이 있기 때문에 안전마진을 챙기고 사실 여기 깨지 않으면 아직 수익 구간이니까 볼만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타이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금 뭐 5% 빠지는데 2.6% 이거밖에 안 빠졌어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 관심 둘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사실 3,500원 라인대에만 안 깬다면 이건 저는 추세를 좀 더 볼만한 구간이다. 특히 2월, 3월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계절적으로나 아니면 이번 시기적으로나 수혜를 받을 만한 구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드립니다. 화장품은 3,500원 잡고 유지하고 가면 될 것 같고, 얘네들이 오늘 시장 빠질 때 유독 좀 강했던, 유독 좀 잘 지켜줬던 업종 종목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개별주로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많아요. 하지만 시장에서 왜 강한지가 좀 명확하게, 그리고 시장에서 왜 기관 외국인들이 지켜주는지가 좀 명확했던 업종과 좀 기업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사실 돈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을 쫓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승률이 100%가 나온다? 아니에요. 그래서 손절가를 저희가 잡는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수익을 내지만 추세가 꺾이거나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재빨리 원칙을 지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10,000원에 저희는 손절가를 잡습니다라고 했는데 좀 더 봐볼까? 10,000원 깼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수익이 50%가 최대치로 날 수는 있지만 매도할 때는 35%에서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조금 더 큰 추세를 받았지만 그 추세가 이어가지 않는다면 일정 부분 뱉어내고 매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모든 걸 다 감안해야 되고 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야 꾸준히 큰 손실 내지 않고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장이 빠지면 어떡하지? 걱정할 게 아니라 시장이 빠지면 그냥 원칙대로 파는 거예요. 시장이 안 빠지면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시장에 정답은 없어요. 무조건 지금부터 오를 거야, 내릴 거야, 뭐 5일선, 10일선, 20일선, 뭐 케빈 허씨가 어쩌고, 그런 거는 그냥 정황이고 지금 결과론적인 얘기일 뿐인 거지 앞으로의 흐름을 우리는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다? 대응할 뿐. 이것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우린 앞으로도 돈이 어디로 쏠리는지 시장에서 좀 강한 종목들, 수익이 났다면 수익을 좀 지킬 수 있는 방법들 같이 제공해 드리면서 나누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2026년도 업데이트한 거 아까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니 아무것도 적을 필요 없고요. 적을 데도 없습니다. 그냥 무료고
지금 받는다 해도 쓸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어플에 중요한 글을 쓰잖아요. 그럼 푸시 알람을 보내드려요. 이거에 대한 승인 허용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을 한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고요. 설치를 하고 나면은 바로 이제 뭐 허용하시겠어요 뜨거든요. 그 허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플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시작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 저희가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아까 얘기했던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 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 로봇 자율주행 2026년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놨고요. 2025년 하반기도 있고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테슬라 저희가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꼭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저희 2월 2일, 1월 30일, 29일, 28일 저희가 무료로 매일 나눠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급비 분석은 장시작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저희가 장전에 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장마감하고 저희가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전부 다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저희 유튜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댓글 정말 다 읽고 있고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하나에 힘이 되니까 꼭 짧게라도 달아주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